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자, 어느덧 5G 모바일 상용화가 1년이 넘어가고 있고 5G가 대세다, 가입자가 500만 명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조사들이 신제품을 만들었다 하면 대부분 5G 모델로만 출시를 하고 있죠.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답답할 뿐이에요. 여전히 넓지 않은 5G 커버리지, 건물 안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잘 터지지 않는 곳들도 많고요. 그리고 비싼 요금제, 또 무엇보다 5G가 빠르다고는 하는데 제가 실제로 써봐도 그렇게 빠른지 체감도 잘 안 되고요. 따라서 소비자들은 여전히 LTE 모델에 목말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터졌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게 되고, 따라서 소비자들은 가격대가 저렴한 LTE 모델을 더 찾게 됩니다. 말 그대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건데요. 따라서 제조사들은 이 시국에 맞게 슬금슬금 가격대를 낮춘 중저가 LTE 모델을 다시금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SK텔레콤은 LTE 스마트폰을 찾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 검증된 갤로트 9을 출시한 바 있고요. LG도 이번 달 29일에 LTE 모델 Q61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프리미엄 제품만 고수하던 애플도 가격대를 확 낮춘 LTE 모델 아이폰 SE 2세대를 내놓으면서 가성비 마케팅을 취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삼성은 보급형도 5G 모델로 출시를 하면서 5G 점유율을 넓혀나가기 위해 엄청 신경을 썼거든요. 삼성이 엣지 고집 다음으로 부리는 게 5G 고집. 그런 삼성도 드디어 간만에 LTE 모델 저가형 스마트폰을 내놨습니다. 바로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바로 지난 7일에 출시한 정말 간만에 보는 삼성의 LTE 모델, 바로 갤럭시 A31입니다. 삼성이 올해 상반기에만 A 시리즈를 3개나 출시를 했어요. A31, A51, 그리고 A71. 그 중에서도 이 모델만 LTE 모델입니다. 그 말이 뭐냐? 삼성에서 그만큼 힘을 뺀 모델이다. 비유를 하자면 앞서 말한 A 시리즈 세 형제들 중에서 가장 내놓은 자식? 말이 너무 심했나? 물론 이름에서도 넘버가 가장 작으니까 사양이 가장 낮은 건 당연하겠죠. 출고가도 새 모델 중에서 가장 저렴한 37만 4천 원입니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전 리뷰에서 극찬을 했던 A51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보급형스러운 보급형 스마트폰이에요. 물론 가격 대비 장점인 부분도 있지만요. 제가 A51과 같이 비교하면서 자세히 리뷰를 전해드릴게요. 일단 이 모델의 3가지 특징은요, 독특한 외관, 배터리, 카메라입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살펴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후면 디자인이에요. 30만 원대에도 이 인덕션이 들어갔다는 건 정말 이제는 진짜 삼성이 플래그십부터 보급형까지 모든 제품에 이 직사각형 모듈, 인덕션을 넣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갤럭시 A30이랑 비교하면 카메라가 완전히 바뀐 거죠. L자형으로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무려 쿼드 카메라입니다. 카툭티는 S20, 아니 요새 나오는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정말 거의 없는 편이라서 깔끔해요. 근데 제가 A51이랑 같이 사용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A51보다 아주 살짝 더 카메라가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러지? 후면 디자인이 되게 유니크하죠. 제가 들고 온 색상은 띠로리 블루인데요. 어때요? A51과 마찬가지로 그냥 단색이 아니고 은은하게 무지갯빛이 돌아요. 저는 딱
오로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홀로그램 같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계속 보면 볼수록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X자 모양으로 체크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4개의 경계면이 살짝씩 다른 색깔이 띄고 있어요. A51은 플러스 모양이었죠. 삼성이 A 시리즈에서 미는 후면 디자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출시한 A90도 그랬고요. 색상은 프리즘 크러쉬 블루, 블랙, 화이트 이렇게 3가지 종류로 출시를 했는데요. 특히 제가 마음에 드는 건 블루. 아주 튀어요. 후면이 약간 라운드로 곡률이 있어서 한 손에 쥐었을 때 착 감기는 그립감은 꽤 만족스럽고요. 반면에 전면은 플랫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이지만 또 엣지 패널은 들어가 있다는 거. 단 제가 앞에서 A 시리즈 3총사 중에서 얘가 내놓은 자식 같다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모델만 전면에 펀치홀이 아닌 U자형의 꽤 큰 노치가 들어가 있어요. 삼성이 웬만해서는 요즘에 다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 넣던데. 제가 A51 리뷰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 하나가 전면이 베젤도 얇고 펀치홀이 들어가 있어서 플래그십과 거의 똑같다는 거였는데 이 모델은 그런 면에서는 보급형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죠. 하단 베젤도 두꺼운 편에 속하고요. 이 점이 조금 아쉽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작년에 갤럭시 A10e 모델 리뷰할 때 그 모델은 펀치 부분에 그림자가 져서 되게 거슬렸는데 A31은 그런 거 없이 디스플레이의 노치가 깔끔하게 들어갔다는 점. 무게는 186g에 두께는 8.6mm입니다. 두께나 무게가 갤럭시 A51보다 살짝 더 적어요. 실제 들었을 때 무게는 묵직한 느낌? 실제로 들고 다닐 때 크게 거슬리지 않을 것 같은 무게고요. 다만 두께는 8mm가 조금 넘는 두꺼운 두께가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삼성이 플래그십 라인에는 더 얇게 더 가늘게 이렇게 만들곤 하잖아요. 근데 A 시리즈에서는 그 점이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우측에는 볼륨 조절 버튼과 전원 버튼, 좌측에는 유심 슬롯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유심 슬롯에는 최대 512GB까지 확장할 수 있는 마이크로 SD 슬롯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단에는 스피커, 마이크, C타입 단자, 그리고 3.5mm 이어폰 잭이 팔딱팔딱팔딱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와우. 상단에는 마이크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고 상단에 스피커가 없이 하단에만 위치를 하고 있어서 스테레오가 아닌 모노 스피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스플레이를 살펴볼게요. 디스플레이는 6.4인치 FHD 플러스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채택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도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보통 완전 보급형에는 OLED가 아니라 LCD 패널이 들어가곤 하는데 그래도 갤럭시 A31은 LCD 패널이 아니라 OLED 패널이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화면 크기가 6.4인치. 갤럭시 A51이 6.5인치였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 10이 6.3인치거든요. 사용하는데 엄청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작지도 않은 딱 중간 사이즈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비율은 A51 그리고 갤럭시 S20와 동일하게 20대 9 비율을 갖고 있어요. 일반적인 19대 9 비율보다 길쭉해서 이 모델은 하단 베젤이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영상 볼 때 시원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건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이번엔 기타 사양들을 살펴볼까요? AP는 미디어텍 헬리오 P65, 램은 4GB, 스토리지는 64GB, 마이크로 SD 최대 512GB 추가가 가능하고요. 배터리는 5000mAh의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갤럭시에서 생명과도 같은 삼성페이 다행히 지원하고요. 온스크린 지문인식 센서, OS는 안드로이드 10, 원UI 2.1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LTE 모델로 출시를 했습니다. 짜잔! 자, 이제 스펙을 하나하나 따져보자고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배터리가 무려 5000mAh가 들어갔어요. 5000mAh는 플래그십인 갤럭시 S20 시리즈 중에서 가장 대빵인 갤럭시 S20 울트라 모델 이후 간만에 들어보는 숫자네요. AP나 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힘을 조금 빼고 배터리에 완전 몰빵 한 느낌이죠. 후면에 지문인식 센서가 위치하고 있었던 A30과 달리 온스크린 지문인식 센서를 탑재했는데요. 특이한 게 지문인식 센서가 되게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저는 노트 10을 쓰다 보니까 이 위치가 약간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평소에 휴대폰을 어떻게 쥐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위치가 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보급형인데도 불구하고 OS는 가장 최신 버전인 안드로이드 10 원 UI 2.1을 지원한다는 거. 그래서 원 UI 2.1에서만 할 수 있는 기능,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퀵쉐어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뮤직쉐어는 빠졌더라고요. A51에서는 있었거든요.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씩 빼는구나. 그리고 A 시리즈 삼총사 중에서 너 내놓은 자식 맞구나. 이 프로세서 최적화 면에서는 할 말이 아주 많아요. 프로세서에 특이하게 삼성의 엑시노스나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아니라 갑자기 미디어텍 헬리오 P65가 들어갔어요. 미디어텍 헬리오 P65는 2016년에 출시했던 갤럭시 노트 7 그리고 갤럭시 A9 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높은 성능도 아니고, 게다가 미디어텍 AP는 스냅드래곤이나 다른 AP와 비교했을 때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고사양 게임을 했을 때는 체감이 확 되더라고요. 저해상도 그래픽이고 확실히 게임을 하는데 프레임의 버벅거림이 느껴졌어요. 근데 나는 고사양 게임 잘 안 하니까 상관없지 뭐 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웹서핑 앱 들어가고 나오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심지어 사진 찍고 저장하고 할 때도 약간씩의 버벅거림과 느림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30만 원대라서 어느 정도 이해도 가지만 특히 이런 거에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격 대비 잘 생각해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성격이 좀 급해서 힘들었어요. 갤럭시 A31의 또 다른 특징은 카메라에 있는데요. 총 쿼드 카메라로 위에서부터 500만 화소 뎁스 카메라,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 8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그리고 500만 화소 접사 카메라, LED 플래시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전면은 2000만 화소 셀피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초광각이 800만이라 좀 아쉽긴 하지만, 근데 80만 원대인 LG 벨벳도 800만 화소가 들어갔으니까 30만 원대인 이 모델한테 아쉽다고 말하기엔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화소수가 높다고 무조건 사진 결과물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 사진은 직접 결과물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메인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 살펴볼까요? 색감도 쨍하고 피사체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 살려주죠.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 결과물은 꽤 괜찮더라고요. 노트 10이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더 쉽게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OIS도 없고 저장 속도도 느려서 흔들림에 많이 약해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건 확실히 A31의 단점인 것 같아요. 갤럭시 노트 10이랑 동일한 123도 시야각의 초광각 카메라, 보다 많은 피사체를 넓게 담을 수 있어서 그건 아주 좋죠. 풍경 사진 같은 거 찍으면 정말 시원스럽게 나옵니다. 단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를 탑재한 A51과 비교를 해보면 색감이나 플립의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확실히 나더라고요. A31은 초광각 모드에서 고화질을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뎁스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웃포커싱 모드로도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어때요? 감성 있게 잘 찍히는 것 같나요?
A31은 A51과 달리 야간 모드가 따로 없습니다. 띠로리. 그래서 저조도 환경에서 있는 그대로 사진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보급형이니까 저조도 모드에서 사진이 잘 나올 거라는 기대는 아주 큰 기대였겠죠? A31의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한 접사 카메라, A51에도 들어갔던 기능이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반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는 피사체와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초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접사 카메라는 대상에 아주 초근접하게 다가가서 찍을 수 있어서 꽃이나 음식의 질감까지 다 표현해주는 카메라예요. 삼성이 망원이 아닌 접사 카메라를 넣은 것은 단가를 낮추면서도 카메라 개수는 그대로 쿼드 카메라로 유지할 수 있어서 마케팅적인 요인이 크겠지만 A51 리뷰할 때도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접사 카메라가 꽤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500만 화소밖에 안 되는데 그냥 고화소 메인 카메라로 찍어서 확대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까이 있는 물건 같은 거 찍을 때 특히 피사체의 질감을 표현할 때는 이 접사 카메라가 훨씬 더 유용합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꽃사진 찍을 때 보급형 치고 전면 카메라 화질이 꽤 좋습니다. 아니 플래그십인 제 노트 10보다 좋아요. 3200만 화소인 A51과도 함께 비교해 드릴게요. 영상 촬영은 4K가 안 되네요. 전후면 모두 FHD, 그것도 60프레임이 아닌 30프레임까지만 촬영이 지원되고요. 삼성의 대표적인 손떨림 방지 기능인 슈퍼스테디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밖에도 세세한 편의 기능들 지원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원이 되는 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삼성페이, 그리고 2번 눌러서 화면을 켜는 노크온 기능, 돌비 애트모스, 또 OLED 패널이다 보니까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엔 빠진 것들, 제가 보급형 제품을 리뷰하려고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게 군락이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해보는데, 제가 저번 리뷰 영상이었던 갤럭시 A51은 군락의 모든 기능들을 다 지원을 해서 제가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근데 갤럭시 A31은 갤럭시 유저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락의 소중함을. 저는 군락이 지원이 안 되는 건 정말. 이 밖에도 지원하지 않는 것들은 여기. 자, 오늘 이렇게 갤럭시 A31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랜만에 나온 단독 LTE 모델에 또 30만 원대라는 정말 오랜만에 보급형다운 값싼 가격대로 나와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진 데 의의가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중저가 모델도 비싸게 나오니까요. 근데 사실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A 시리즈가 와다다닥 3개나 나오는 바람에 가장 늦둥이 모델이 됐어요. 그래도 비싼 5G 폰 말고 LTE 폰 찾으시는 분들, 서브폰으로 사용할 휴대폰 찾고 계신 분들, 혹은 삼성페이 사용하고 기본 사진 많이 찍고 영상 많이 보고 이렇게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스마트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동생이 초등학생인데 요즘에 휴대폰을 바꿔달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휴대폰을 고려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라면, 제가 휴대폰을 쓰는 거라면 돈 조금 더 보태고 지원금 혜택 받고 해서 갤럭시 A51을.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리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